자, 오늘 읽을 책은 디즈니 프린세스 오리지널 스토리예요.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더 비스트입니다. 어떤 책인가 볼까요? 여기 예쁜 디즈니 성도 있네요. 디즈니 성. 엄마, 나중에, 엄마. 근데, 저 어디다 내버려 놀러 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엄마. 봐야겠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숲 속에 멋진 성이 있었어요. 엄마, 여기 말도 있어요. 그거 말 아닌 것 같아요. 걔는 사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껌뿌리 없어요? 그러네. 뿔이 없네. 그냥 뿔이 안 보이네. 뿔이 있는 건 남자 사슴이고요. 여자 사슴은 뿔이 작거나 잘 없나 봐요. 쟤는 사슴이에요. 이 성에는 아주 버릇없고 자기만 아는 엄마.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있는 사진은 너무 달라요. 어느 겨울밤 허름한 할머니가 성문을 두드렸어요. 이 장미꽃을 드릴 테니 하룻밤만 재워주구려. 왕자는 할머니의 꾀죄죄한 차림새를 보고 단박에 거절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버릇없는 왕자를 무시무시한 야수로 만들고 성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어요. 이 장미의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 전 왕자가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면 저주는 풀릴 것이다. 그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야수로 살리라. 이건 누구예요? 예쁜 배. 성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벨이라는 총명하고 예쁜 아가씨가 살았어요. 벨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남은 책을 읽었죠. 그리고 책에서 읽은 것처럼 모험을 떠나 신나고 멋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하곤 했어요. 우리 다혜처럼 책을 좋아하는 언니래. 벨은 책방에 갈 때면 게스통과 종종 마주쳤어요. 엄마 개captain 아가씨. 게스통은 자신이 가장 잘생기고 용감하다고 뽐내는 거만한 남자였죠.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예쁜 벨과 자신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벨은 좋아해, 안 좋아해? 나빠서 안 좋아해. 벨이 왜 안 좋아하는지 볼까? 벨, 그깟 책 읽어서 뭐해? 책 다 집어치우고 나랑 결혼이나 하지. 게스통은 예의가 없고 무식한 데다 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서 책 내놔요, 게스통. 벨은 게스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벨과 게스통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벨의 집에서 쾅 하는 커다란 폭발 소리가 들렸어요. 히히히, 정신 나간 영감 또 사고 쳤군. 벨은 게스통과 그의 친구를 매섭게 쏘아보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벨의 아버지가 새로 발명한 자동 뗄나무 쪼개기를 시험하다 그만 기계가 부서지고 만 거예요. 벨은 실망한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아버지, 조금만 손보면 발명대회에서 1등 하실 거예요. 힘을 낸 벨의 아버지는 자동 뗄나무 쪼개기를 다시 만들어서 발명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출발했죠. 사람들은 벨의 아버지를 별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벨은 아버지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어두워졌어. 그런데 어두워졌어, 그래. 그게 아닌데. 이 길이 아니야. 길을 떠난 벨의 아버지는 어둑어둑해지도록 대회장에 이르지 못했어요. 표지판을 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벨의 아버지는 결국 길을 잃고 험한 산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해는 이미 저물어 숲속은 깜깜했죠.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차를 끌던 말은 놀라 도망가 버리고 벨의 아버지도 숨을 곳을 찾아 숲속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성문에 맞닥뜨린 벨의 아버지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마침내 삐거덕 문이 열렸어요. 벨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디선가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계십니까? 주위를 밝히려고 촛대를 든 벨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죠. 촛대가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깜짝 놀랐겠다, 그지? 촛불이 말을 해. 원래 말 안 하는데. 그지? 벨의 아버진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촛대뿐만 아니라 시계까지 말을 하며 움직였어요. 시계도 말 안 하지요. 저희는 리미에르와 콕스워스입니다. 편히 쉬시지요. 그때였어요. 사나운 야수가 성큼 들어와 으르렁대며 물었죠. 뭘 훔쳐보려고 내 성에 들어온 것이냐? 아닙니다. 늑대를 피해 몸을 숨겼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늑대를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을 알려주지. 그러고는 벨의 아버지를 그만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한편 게스통은 벨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준비도 모두 마쳤어요. 벨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게스통은 벨을 찾아가 거만하게 말했죠. 벨, 당신 꿈을 내가 오늘 이루어주지. 나와 결혼하는 꿈 말이야. 벨은 게스통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게스통, 그만 나가주시죠. 난 당신과 결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요. 벨의 집에서 쫓겨난 게스통은 씩씩대고 화를 내다가 그만 철퍽하고 진흙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진흙을 뒤집어 쓴 게스통은 이를 악물고 말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벨과 결혼하고 말겠어. 벨은 아버지가 타고 갔던 말이 혼자 터덜터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갔어요. 아, 그러네, 민들레네.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벨은 당장 아버지를 찾아 나섰죠. 벨은 아버지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 성 앞에 이르렀어요. 정원에 아버지 모자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죠. 벨은 두렵고 떨렸지만 아버지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까지 그려는 야수가 배까지 지나가면 내 다쳐 안 돼. 그러게, 벨은 마침내 지하 감옥에서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여기 오면 안 돼, 벨. 어서 가거라. 이곳에 아주 무서운 야수가. 여기서 무엇들 하는 것이냐? 함부로 내 성에 들어오다니.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둠 속에서 야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벨은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이곳에 남겠어요. 좋다. 그럼 네가 영원히 이곳에 있어야 한다. 어떡하지? 야수가 배까지 지나가면 같이 안 돼. 풀려난 벨의 아버지는 허겁지겁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도와줘요, 제발. 내 딸이 무시무시한 야수에게 잡혔다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정신 나간 영감이라며 비웃을 뿐이었어요. 게스통은 이번 일을 이용해서 벨과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죠. 한편 성에 갇힌 벨은 다정한 찻주전자 포츠 부인과 아기 찻잔 칩, 그리고 마법에 걸린 다른 하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 기타해. 아가씨는 정말 용감한 일을 한 거예요. 포츠 부인이 벨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신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벨은 슬픔에 빠져서 야수의 저녁 초대도 거절했지요.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하다니. 물 한 잔도 주지 말거라. 야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여기.
왕자님, 제발 신사답게 행동하세요. 포츠 부인이 야수를 달래기 위해 애썼죠. 와, 이건 뭐야? 배가 고파진 벨은 밤늦게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주방에 온갖 물건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벨을 위해 멋진 파티를 열어주었죠. 우리의 손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기뻐요. Be our guest, be our guest. 그거야, 영화에서 본 거. 저녁을 먹고 나자 벨은 성을 둘러보고 싶어졌어요. 야수가 서쪽 방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벨은 그 방이 너무 궁금했지요. 그래서 루미에르와 콕스워스 몰래 서쪽 방으로 갔어요. 방 안을 들여다본 벨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물건들은 부서져 나뒹굴고 커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죠. 엄청나게 화가 난 누군가가 마구 분풀이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 무언가 빛나고 있어요. 그것은 유리 덮개에 쌓인, 그래, 장미꽃이었어요. 몇 개의 꽃잎은 이미 떨어져 있었죠. 근데 원래 벌꽃 좋아해요. 벨은 꽃이 너무나 예뻐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손을 내밀었어요.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나타난 야수가 고함을 쳤어요. 이곳에 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당장 나가! 겁에 질린 벨은 성을 뛰쳐나왔어요. 무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벨은 울면서 말을 타고 숲을 달렸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 늑대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죠. 늑대들은 벨에게 마구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야수가 나타났어요. 사나운 늑대들을 물리쳤죠. 벨의 목숨을 구했지만 야수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어요. 엄마, 근데 야수 랜배 왜 거기다 다녀요? 야수니까요. 우리 집 또치도 신발 안 신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맨날 걸어 다녔는데. 맞아요. 고마워요. 제 목숨 구해주셔서. 성으로 돌아온 벨은 야수의 상처를 돌보며 말했죠.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야수의 말투는 한결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나도 저렇게 피 날 수 있는데. 그럼 안 되지. 게스통은 벨과 결혼하기 위해 의사에게 돈을 주며 꿰었어요. 벨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두어서 벨의 결혼 승낙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벨은 야수가 착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새들도 나서 안 무섭다. 그래, 야수는 이제 화도 내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탐새도 있다. 그래, 작은 새들도 야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날아와서 맛있게 모이를 쪼아 먹었죠. 마법에 걸린 성 안 신하들은 벨과 야수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엄마, 그리고 어쩌면 마법이 풀려서 모두 다시 사람이 될지도 엄마.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근데 시가 안 말, 끝에 안 말은 시가 안 말고 촛불을 안 말고 꽃도 안 말고. 근데 여긴 말해요. 어느 날 안 되는데. 야수는 벨을 위해 멋진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냥 벨과 야수는 예쁜 드레스와 양복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식사를 했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벨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아, 졸려서 감은 거야? 야수는 머뭇거리다 벨에게 말했어요. 벨, 저기, 지금 행복하오? 네, 하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야수는 마법의 거울로 벨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어요. 벨의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벨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안타까워하는 벨의 모습을 보고 야수가 말했어요. 벨,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이제 꽃잎은 몇 장 남지 않았어요. 꽃잎 하나가
야수는 자신을 잊지 말라며 마법의 거울을 주었죠. 떠나는 벨의 뒷모습을 보며 야수는 가슴 아프게 울부짖었어요. 마법이 풀릴 희망마저 영영 사라지는 것 같았죠. 벨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방에 몰래 숨은 꼬마 찻잔 칩과 함께 말이에요. 벨, 네가 돌아오다니 도망쳐 나온 게냐? 아니에요. 야수가 보내주었어요. 그때 밖에서 요란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게스통이 벨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의사와 마을 사람들을 몰고 온 것이에요.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아버지를 풀어줄 수도 있고. 게스통, 꿈도 꾸지 마요. 아버지 안 돼요. 벨은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야수의 모습이 비친 마법의 거울을 꺼내들었어요. 야수는 정말 있어요. 하지만 그는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벨이 야수를 편들자 게스통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 사악한 야수를 없애러 갑시다. 게스통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죠. 벨은 사람들을 말리려다 그만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갇히고 말았어요. 횃불을 치켜든 마을 사람들은 게스통을 따라 성으로 갔죠. 사람들 노다보이는 거예요? 야수를 없애자, 야수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하고 다 같이 성으로 몰려갔어. 왕자님 큰일 났어요. 성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포츠 부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벨이 떠난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또 꽃하나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 쾅. 마을 사람들은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마법에 걸린 신하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기다렸죠. 그래, 커다란 나무로 문을 부수는 거야. 야수를 없애자! 마을을 지키자! 성문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갔죠. 그리고 싸웠어. 그래, 하지만 신하들도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 옷걸이는 주먹을 날리고 옷장은 내려앉아 찌부러뜨리고 의자들은 발로 걷어차고 마을 사람들은 결국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숨겼어. 그러나 게스통은 야수를 찾아 성 안 깊숙이 들어갔어요. 야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게스통은 야수에게 화를 쏘았어요. 야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하다 그만 밖으로 떨어졌어요. 쓰러진 채 기둥에 걸려있는 야수를 게스통이 내려치려는 순간 안 돼! 야수의 귀에 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에서 겨우 빠져나온 벨이 성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혜야? 벨의 모습을 보자. 아니야, 벨의 모습을 보자 야수의 마음엔 다시 희망이 생기고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용솟음쳤어. 정신을 차린 야수는 게스통에게 달려들어서 지붕 끝으로 밀어붙였지. 제발 살려주세요. 게스통이 야수에게 애원하며 매달렸어. 야수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게스통을 놓아주고 벨에게 향했지. 그러나 비겁한 게스통이 그 기회를 틈타서 야수의 등을 찔렀어. 야수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게스통과 부딪혔고 게스통은 난간에서 떨어져 깊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지. 와, 줘서 고맙소. 이렇게 볼 수 있어. 야수는 서서히 눈을 감았어요. 벨은 야수에게 엎드려 울며 말했죠.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야수의 얼굴을 적셨어요. 나도 떠올렸어. 마지막 남은 꽃잎도 떨어졌죠. 그때였어요. 야수의 몸이 떠오르더니 신비한 불빛이 그를 감쌌어요. 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야수가
멋진 왕자로 변했어요. 만져보지 좋겠다. 드디어 마법이 풀린 거예요. 엄마 벨. 나요. 벨은 왕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엄마 만져보지 벗겠어요. 정말 당신이군요. 정말 당신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어요. 신비한 불빛이 성을 감싸자 신하들도 모두 근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자가 애기를 버렸네. 맞아요. 의자가 변한 게 아니고 의자는 강아지가 되었고요. 발받침은 강아지가 되었고 저 꼬마는 아기 찻잔 칩이고 요 아줌마는 포츠 부인이고 여기는 콕스워스 시계 아저씨, 엄마, 여기는 리미에르 양초 아저씨. 근데 꽃삽은 원래 두 쌍짜리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마법이 풀렸어. 엄마, 모두들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어요. 벨과 왕자는 함께 춤을 추었지요. 아버지와 신하들 모두 벨과 왕자를 축복했어요.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서로를 아끼고 엄마, 사랑하며 행복하게 우리- 살았답니다. 엄마 우리 내 숨은 똑같아 생겼어. 외숙모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네, 이 여자가요. 그렇구나. 다혜야, 벨과 왕자님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 우리 그리고- 박수. 박수. 옳지.